안녕하세요. 김어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어준 개요.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저명한 언론인, 작가, 유튜버입니다. 1998년 당시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의 창립자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TBS에서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어준이 진행했으며 높은 청취율을 기록했습니다. 고정 또는 정기 출연진으로는 김어준, 이한류 등이 있었습니다. 김어준의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2023년 1월 9일부터 김어준은 새로운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겸손은님들단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명랑사회에서 제작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작되고 있으며 구독자 수는 159만 명, 누적 조회수는 4억 5,021만 1,966회에 달합니다. 김어준의 방송 내용.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인 선서 거부, 검찰과 안부수의 부당거래 정황,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언론과 검찰의 관계, 동해 석유 시추 문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인, 작가, 유튜버. 2011년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로 큰 명성을 얻었다. 1998년 당시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 언론사 딴지일보의 창립자이다. 2016년부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였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1위를 5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10년 넘게 청취율 1위를 유지했던 컬투쇼는 2위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인 윤석열 정권 출범과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됨에 따라 TBS의 시 예산이 삭감되었고 결국 2022년 12월 30일 뉴스공장에서 하차한다. 이후 2023년 1월 9일부터 유튜브에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방송을 시작했다. 김어준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어준의 정치 스타일. 압박 면접 스타일. 김어준은 언론인으로서 정치인들을 상대로 압박 면접 스타일, 스트레스 인터뷰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설계된 인터뷰 틀 안에서 정치인들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방식으로 정치인들의 약점을 파헤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향된 보도와 논란. 김어준의 방송에서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에 대한 편향된 보도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의 방송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며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파에 대한 비판적 태도. 김어준은 우파 정치인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들의 정책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그의 방송이 좌파 성향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정치무당 논란. 김어준은 정치무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그의 방송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스타일은 언론인으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어준의 정치 스타일은 압박 면접 스타일, 편향된 보도와 논란, 우파에 대한 비판적 태도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어준의 성격. 다혈질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 김어준은 다혈질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이러한 성격 특성은 심근경색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 생활의 성격. 김어준은 자신의 성격이 방송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태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배낭 여행을 즐기는 모험심.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여행 자율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배낭 여행을 즐기며 80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모험심과 호기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공무원 가정 출신. 김어준은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어준의 성격은 다혈질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특성이 있지만, 또한 그는 모험심과 호기심이 강한 편이며 공무원 가정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해시 출신이고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모친의 직업이 유치원 교사였으며 굉장한 방임주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한다. 이 방임주의란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김어준이 고교생 시절 담배를 피울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집에서 대놓고 피울 것인지 밖에 나가서 피우고 들어올 것인지를 두고 부모님과 설전을 벌였을 정도였다고. 이때 김어준은 난생 처음으로 부모의 간섭을 받았다고 하는데, 끝끝내 방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는 김어준의 고집에 모치는 뺨을 한번 후려치고는 "그래 피워라 임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외모와 다르게 청소년기까지 큰 키에 날씬한 체형이라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낙곰수를 할 때 정봉주가 김어준의 과거 지인을 만나서 조사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출처: 미국에 가서 1년간 살다가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중학생 때 이미 키가 180에 가까운 훤칠한 외모에 공부를 잘해서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한국 중학교로 전학 오자마자 처음으로 본 학교 시험,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전학 온 키 크고 잘생긴 애가 공부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별명이 테리우스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5. 6. 고등학교 당시 우등생이었는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수까지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홍익대학교 전기제어공학과로 진학하였다. 스스로 수뢰한 바에 따르면 사수해서 서울대를 가고 싶었으나 군대 때문에 홍익대에 머물렀다고 한다. 삼수를 했을 당시 탈락하면 입영 통지서가 발급되고, 그러면 더 이상 병역을 미룰 수 없어서 얄짤없이 군복무를 해야만 했다. 지금이야 직업훈련원, 폴리텍대학교 등이 병역을 강제로 1회 연기를 시켜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연기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교 재학이 유일한 병역 연기 방법이었다. 훗날 본인의 저서 권투를 빈다. P.26에서 29에서 서울대에 갔더라면 세상의 수많은 가치 중 겨우 공부 하나 잘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 존재 자체가 우월하다고 믿는 어린 편협하고 유치한 멘탈리티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며 서울대에 떨어진 것이 다행이다고 했다. 중학교 시절 사진과 시. 이때 계속 서울대 입시에 떨어져서 하루는 집에서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울고 있는데 모치는 시크하게 문짝을 부수고 들어와 "내가 대학 떨어졌다고 내가 하루라도 뭐라 그런 적 있냐고, 그만 울고 얼른 튀어나와서 밥 식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핀잔을 줬다고 한다. 병역은 대한민국 육군 방위병으로 마쳤다. 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청년 인구가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3급만 받아도 방위로 갈 수 있었다. 대학생 시절에는 아직까지는 운동권의 영향력이 꽤 남아있던 시절임에도 학생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던 것인지 그냥 저냥 평범한 대학 생활을 지냈다. 대학 생활 중 흔히 말하는 사고를 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도 아닌 평범한 모습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 대학 시절 배낭여행을 대단히 많이 했으며 근 50여 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혔다고 스스로 자술한다. 배낭여행 중에 경비는 전부 현지 조달. 비행기 티켓도 여행사에다가 홍보용 사진 촬영과 리뷰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구하였다. 회고에 따르면 파리, 로마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호텔, 삐끼로 시작하여 매니저도 지내는 등 사업 수완이 좋았다고 한다. 귀국 당시 그렇게 수중에 모인 6천만 원을 들고 딴지일보 발간에 노력하였다고. 졸업 후 1995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해외 영업팀에 근무했으나 8개월 만에 자기 발로 박차고 나왔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서류 복사나 하는 신입 시절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거 아니냐는 자괴감과 직장 내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 때문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새벽까지 이어진 기나긴 회식 후 부장으로 추정되는 중년의 회사 간부가 김어준을 포함한 신입들에게 회사에 일찍 나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김어준은 시간상 2~3시간밖에 없어서 잠을 아예 안 자기로 하고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갔다고 한다. 근데 그걸 요구한 그 간부가 자기보다 먼저 출근해 있어서 놀랐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간부도 잠 안 자고 회사에 온 것이다. 게다가 뭔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신입 직원인 자신을 쳐다봤다고 한다. 사원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더 먼저 회사에 나와서 분위기를 조성하던 간부가 스스로 그런 자기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하는 표정과 태도를 보인 걸 느끼던 순간이 너무나 끔찍했다고 한다. 직장 후배들의 휴식 보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권까지 파괴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데다가 그런 정신 상태를 후배에게 세뇌시키려는 태도 자체에 스스로 만족하기까지 하는 순수 노예 앞잡이 근성을 보여줘서 징그러웠다는 뜻이다.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비참하다 못해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 1998년 딴지일보를 시작했다. 원래 딴지일보는 김어준 개인 사이트로 시작을 했고 스스로 기사를 만들고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고 코드를 짜는 등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김어준이 훗날 유명세를 가지게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호칭을 총수로 요구하는 결정적인 이유. 비교적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임을 알고도 평생 고집하는 이유는 초기 딴지일보는 자기 혼자 시작해서 장기간 노력하여 유명하게 만들었으니 자신이 영원한 총수이며 대형 언론들처럼 자신의 위에 다른 사람, 광고주이 없으니 계속 남에게 요구받지 않는 자신의 소리만 내겠다는 의미. 처음에는 아무도 방문 안 해서 스스로 조회수를 올리는 짓을 했다고 하나 결국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당당히 1999년 언론사 영향력 순위에서 당당히 1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비급정서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초창기 인터넷 문화 형성에 나름의 공이 있다. 이 점은 DC 인사이드의 김유식에 비할 만하다. 13. 명확한 정치 지향이 없다가 이후에 보수 쪽으로 커밍아웃한 김유식과 달리 김어준은 확실히 처음부터 진보, 개혁 세력 지향이었고 특히 조선일보에 대한 적대적 포지션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쪽이 좀 더 빨랐으며 초창기에는 날카로운 정치 평론과 유력 정치인, 대권 주자들에 대한 신선한 형식의 인터뷰로 유명했다. 유명 정치인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빤스가 사각이냐, 삼각이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다. 2012년 새롭게 시작한 외벌간지, 덧단지에서도 파토 등의 주요 필진이 물어본다. 딴지일보의 직설적인 논조, 음담패설과 욕설을 운영자, 자신이 인터넷 수면 위로 끌고 올라온 첫 세대 매체다. 와 과감하게 당시 기성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거침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큰 관심을 받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학급문화 취급을 받아 아무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으며 저평가되었던 국산애니나 고전 만화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발굴운동을 일으킨 일은 꽤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1990년대 후반은 묘하게 고급 필진들이 모여드는 시기였다. 딴지일보의 성공으로 기성언론에 대한 비꼼과 날카로운 풍자를 내세우며 인터넷 문화와 언론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매김한다. IT 버블이 한창이던 리즈 시절에는 국내 모 벤처기업에서 800억 원의 딴지를 인수하겠다는 오퍼도 있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딴지일보가 서서히 지면서 같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딴지일보 외에 여러 풍자 사이트와 유머 사이트가 등장했던 것. 특히 DC인사이드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들은 이용자끼리 생산, 소비를 하는 형태로 사용자들의 지속적 참여로 성장을 거듭한 반면 일방적으로 생산한 결과물을 소비하는 포맷의 딴지 일보는 이들 사이트들의 이용자를 많이 빼앗기게 된다. 이후 상황은 딴지일보 항목 참조. 딴지의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흥했지만 그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지 못했고 소수 필진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고 싶은 말 다 쓰고는 보완 없이 애초에 필진도 독자도 컨텐츠를 즐기는 곳이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시기라 점점 정보보다는 잡서를 보는 곳이라는 재미있게도 처음 시작하며 내건 이미지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것과 함께 정치적인 지형도 딴지의 몰락에 한몫했다. 소위 개혁 세력이 집권할 때 딴지의 주적인 보수 세력이 야당이었는데 원래 풍자와 해악은 권력을 까는 데서 재미가 나오는 법이지만 딴지의 주적은 그 당시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었으니
비슷한 진보적 정치풍자 사이트인 미디어목도 개혁 세력이 위기에 몰렸던 탄핵 정국까지 그 인기가 피크를 이루다가 이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자 거기에 휘말려 인기가 떨어졌다.